어제까지 멀쩡했던 28살 회사원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밤새 게임을 하다가 숨이 차기 시작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이게 바로 혈관이 막혔다는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14살 중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컴퓨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새벽 5시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 어딘가에서는 작은 혈전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혈전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혈전을 한자 그대로 풀면 피혈자의 막을 전자 즉 피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쳤을 때 생기는 딱지 그게 바로 혈전이에요. 상처에 생기는 딱지는 좋은 거죠. 피가 더 나지 않게 막아주니까요. 하지만 이게 혈관 안에 생기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피가 흘러가야 할 길을 피딱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 절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눈으로 가는 혈관도 막혀서 눈중풍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혈전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제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온 사람이 오늘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바로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럼 혈관이 막혔다는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손이나 발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평소와 달리 손목시계를 차거나 단추를 끼우는 게 어려워졌다면 이것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운동할 때 갑자기 숨이 찬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계단을 오르니까 갑자기 숨이 차고 불편하다면 심장이나 폐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인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심근경색이고 누가 봐도 응급 상황인데 환자분이 딸을 뜨고 있는 거예요. 까만 피가 나와야 좋아진다면서 2~3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그때부터 해당 장기가 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손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근경색의 경우 증상 시작 후 6시간 이내, 뇌졸중의 경우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살아나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려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편할 때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면 움직이면 오히려 시원해집니다. 트림이나 방귀가 나오면서 좋아져요. 하지만 정말 심장 문제라면 움직이면 더 힘들어집니다.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싶어져요. 이게 가장 확실한 구분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심혈관 질환이 4,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 30대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둘째,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를 안 해요. 셋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넷째, 야식과 배달 음식을 자주 먹어요. 다섯째,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위험합니다. 롤 게임하던 중학생 얘기 기억하시죠?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겼어요. 그게 심장과 폐로 올라가서 폐색전증이 된 거죠. 3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혈관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지하철 계단이나 아파트 계단을 평소보다 조금 빨리 올라가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계단 2~3층 정도는 숨이 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체크입니다. 혈압은 2개 숫자로 나와요. 위에 큰 숫자는 수축기 혈압, 아래 작은 숫자는 이완기 혈압이죠. 정상은 120에 8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숫자의 차이예요. 정상적으로는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나야 해요. 하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120에 60처럼 차이가 60 이상 벌어져요. 이런 경우 혈관이 딱딱해졌거나 막힌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당장 혈압을 재보시고 위 혈압에서 아래 혈압을 빼보세요. 그 숫자를 기록해 두셨다가 다음에 병원 갈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혈전을 예방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최소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전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너무 바쁘다면 주말에 몰아서라도 등산이나 동호회 활동을 해보세요. 주말 전사라고 부르는데 매일 운동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운동 스낵이라고 해서 계단 오르내리기나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움직임이라도 하세요. 셋째,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들었을 때가 심장이 가장 편안한 상태예요.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 박동도 천천히 뛰죠. 반대로 잠을 못 자면 심장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내과 병동이 호흡기내과 병동보다 훨씬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다들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는 거죠. 급한 성격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담배는 혈관의 최대 적입니다. 직접 흡연은 물론이고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담배 피우는 부인들의 심혈관 건강이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전자담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빨리 끊을수록 효과가 크거든요. 둘째, 사우나, 특히 냉온탕은 위험합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와서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
이건 심장을 고문하는 거예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됐다가 수축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건강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만 사우나를 즐기세요. 셋째, 잘못된 민간요법을 믿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할 때 딸을 뜨거나 까만 피를 뽑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정말 위험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첫째, 혈압 수치를 정확히 보세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세요.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 이상 없다는 말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혈관 초음파나 CT 검사. 요즘은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혈관 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건강한 사람도 검사해 보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넷째, 검진 결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지금부터 관리하기 시작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약 먹으라는 소리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심장이 나쁘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운동하면 안 된다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운동은 혈관병 환자에게도 필수입니다.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치료약이에요. 물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위험하죠.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혈전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종류는 뭐든 상관없어요. 걸레질, 스쿠버링, 걷기 모든 게 다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바쁘시다면 주말에 몰아서라도 하세요. 그것도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지금까지 혈관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과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위험 신호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손발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 이런 증상이 며칠 연속 나타나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간단한 구분법도 기억하세요. 가슴이 답답할 때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소화 불량이면 시원해지고 심장 문제면 더 힘들어집니다. 예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주 움직이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금연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혈전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지만 누구나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